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자취라는 개념입니다. 자취라는 걸 뭘 말하는지를 볼게요. 윤철이 미쳤구나 네가. 자취는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강의 보라고 10번 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이거. 됐습니까? 274이야. 자취라는 게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예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점 0,0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점이 한 개겠어요? 아니면 되게 많겠어요? 많죠. 왜냐면 우리가 컴퍼스를 갖고 일정한 거리에서 이 컴퍼스의 중심을 찍은 다음에 일정한 거리로 만들어 놓고 돌려보세요. 그거는 전부 다 길이가 일정한 애들이겠죠. 얼마로? 뭐 내가 잡은 만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죠. 어떻게 됩니까? 0,0을 기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 애들이라고요? 2인 애들이요. 그러면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길 거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2,0이 될 것이고 어떤 거는 0,2도 될 것이고 어떤 점은 마이너스 2,0 어떤 점은 0, 마이너스 2 조금 더 배우면 사실 얘가 1, 루트 3도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왠지 생각해보세요. 1,3이랑 1, 루트 3이랑 0,0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죠. 이런 점들을 하나로 딱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개도 아니고요. 알아듣겠습니까? 되나요? 그러면 움직이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x, y라고요. 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거리가 얼마로 일정하다고요? 2로 일정하다고요. 돼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이 조건만요. 다른 거 없이 저 말만 만족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죠. x, y라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누구랑의 거리가? 0,0이랑의 거리가 얼마만 되면 된다? 그러면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씁니다. 이게 얼마다? 2다 라는 걸로 완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식을 써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조금 더 루트를 없애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됩니까? 저게 뭐라고요? 원을 나타낸다고요. 이거를 보면 뭔지 눈치를 채야 되냐면 중심이 0,0이고 원래는 여기가 반지름이었을 건데요. 제곱을 루트를 없애주는 제곱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4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것만 보고도 반지름이 얼마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2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해요. 이해하셔요?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왜 함수라고 안 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원의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 거며 왜 원의 방정식이냐고요. 왜? 함수가 아니고 왜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죠? x 값이 많아서 x 하나에 원래는 함수는요. x 하나 들어가면 y가 하나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새끼는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있죠. 이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시를 해요? 방정식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원래는요. 방정식이라는 말은 조금 안 와닿아요. 원래는. 왜? 저런 도형의 식을 표현하는데 왜 방정식이라고 하죠? 사실은 쟤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1차 함수였죠. 근데 한쪽으로 다 넘겨줌으로써 뭐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원래 한쪽으로 다 정리되는 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음함수라고 배워요. 사실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음함수라는 말로 배울 건데요. 아직은 1학년이고 뭐랑 구분을 한다고 치고 함수랑 구분을 한다고 치고 원의 방정식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말인지 알아보셨죠? 이게 원의 방정식, 즉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0, 0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가 2짜리인 원은 이렇게 써진다.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는 건 여기 2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루트 값을 포함한 형태로 나와서 뭘로 해서 만들어준다?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가 나와요. 그럼 이제는 외워줘야 될 게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얘를 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원의 방정식. 중심이 몇 콤마 몇? 0,0. 반지름의 길이 얼마? R인 걸 말해요. 됩니까? 저걸 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죠. 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줬다고 해보죠. 얘가 무슨 말일까요? 저건 어떤 놈을 식으로 만들었을 때 저렇게 표현이 될까요? 중심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2다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2,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2,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3짜리인 점들을 찾아보면 한 개가 아니고 되게 많은데요. 관계식을 써보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오호 얘가 뭐다? 중심이 2, 마이너스 1짜리 반지름이 몇 짜리? 3짜리인 원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보죠 그러면. 중심 몇 컴마 몇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어요? 반지름 몇 짜리요? 루트. 끝입니다. 이런 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찍어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3이 큽니까? 루트 5가 큽니까? 3이 훨씬 크죠. 반지름이 이렇게 X축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Y축과는 어때요? 만나게 되겠죠. 이유는요? 루트 5라서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요? 없죠? 273쪽에 지워버리세요. 그 위에 기본 정석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그거 아예 보지도 말아버리세요. 의미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지금 영화 잠깐 보죠. 이건 뭐 아니에요? 이거 원 아니에요. 맞나요? 네. 지금 이대로 보면 원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를 보세요. 완전 제곱식의 숫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그 형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갑니다. y는요 터치할 필요 없죠.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얘만 신경을 쓰는데 강제로 누가 필요해요? 4. 그러면 왼쪽에다 똑같이 4를 더해줬으면 오른쪽에다 똑같이 4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빼준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넘겨주면 돼요. 얘 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일단 이렇게 써보죠.
됐나요? 중심 몇 컴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컴마요. 반지름 얼마? 2. 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럼 보시죠. 중심 몇 컴마 몇이요? 마이너스 2,5. 반지름 몇이요? 2. 이렇게요. y축과 만나죠. 이해합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됐나요? 이게 원에 관련된 식이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기본적인 원에 대한 내용은요 설명을 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를 좀 풀면서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좀 볼게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274쪽에 기본 문제 17-1을 좀 보겠습니다.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요? 마이너스 2,5. 이고요. 점 A가 몇 컴마 몇이요? 1,2. 오케이. 어떤 말인지 이해했나요? 중심 C가요.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 위에 누가 놓여 있다고요? 1,2. 이게 놓여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원의 방정식이 이걸 나타내는 점들이 하나만 뜻합니까? 아니면 되게 많아요, 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한 점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자 x, y를 표현하죠. 됩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기에 얘를 이렇게 점하고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형태로 쓰겠죠. 원래는 루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지울 거죠. 얘가 얼마예요? 두 점 사이 거리가요. 실제로 루트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이죠. 9. 6에서 9 나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반지름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3루트 1을 써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루트가 있어서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찾는 거라 이 반지름을 표현하게 되는 거라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알아듣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충분히 이해할만 하죠? 네. 오케이. 다음 볼게요. 2번을 보도록 하죠. 17-1번에 2번. 이건 정리할 게 좀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자 일단 이 17-1의 2번을요 문제 두 가지로 풀 거예요. 그 두 가지 형태로 다 풀 건데 그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해둬야 해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지금 우리가 원 쪽을 배우고 있죠. 그 내용을 섞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원이 존재를 하는데 원의 한쪽 끝을 뭐라고 한다고요? 날은 한쪽 끝을 뭐라고 한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요. 됐습니까?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은요? 이 두 개의 중점이겠네.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5 더하기 마이너스 1은 4죠. 2로 나눕니다. 얼마가 되죠? 2가 될 겁니다. 더하면요?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뭐예요? 원의 중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보죠. 뭐예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죠. 얼마입니까? 5 빼기 2의 제곱 얼마죠? 9. 1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옵니다. 반지름 얼마요? 13. 반지름이 루트 13인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13이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쓸 거예요. 루트 13이 반지름인데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자, 그럼 문제를 여기까지 쓰면 답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이건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만 푼 거예요. 우리가 단원 통합이라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써먹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건 이해했죠? 네. 자, 다음 보세요.
내가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 자취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써주면 그게 점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얘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뭐예요? 중심이 0,0으로부터 0,0으로 떨어진 거리가 아래인 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이 원을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 위에 거는 알죠? 여기서 잠깐만 보죠.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요즘에 원 배우죠. 이게 지금 A, B가 뭐라고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네. 지름의 양 끝점인 거 이해하십니까? 잘 보세요. 여기 점이 됐던, 여기 점이 됐던, 이쪽 점이 됐던, 이거 기울기는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요. 지름 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죠. 네. 그래서 90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해요? 이쪽 원에 됐던 반원이죠. 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또 뭐다? 90도. 90이다.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쪽 원에 됐던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죠. 90도입니다. 자, 두 직선 y는 ax, y는 bx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조건은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거죠. 맞나요? 점이 뭐가 됐던 간에 이 원 위에만 있으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x, y, x, y, x, y 왜요? 움직이니까요. 어느 걸 나타낼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도 뭔지 모르는 임의의 점 x, y라고 써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새끼 기울기 얼마죠? 두 점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y의 증가량이 얼마입니다? 이거죠. 곱하기 이게 지금 누구의 기울기예요? 이거의 기울기죠? 됩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봅시다. 저 새끼 기울기 얼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얼마다?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요? 이거 알아들어? 정리를 하죠. 보세요. 분모에 있는 이 두 새끼를 뒤로 곱해요. 양쪽에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사라져요? 이 분모가 사라지겠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네. 다 이해하세요? 넘기죠.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돼요? 이거는요? 맞나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놈의 숫자 새끼들을 다 넘겨보죠. 이쪽으로요. 8. 넘어가면 8 나오죠. 맞나요? 네. 여기 보죠. 얘한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새끼 얼마 더 해줘야 돼요? 이 새끼는요? 1 더해주죠. 총 얼마를 더 더해준 겁니까? 5를 더 더해준 거죠. 알아듣나요? 네. 그럼 이 새끼 다시 써보죠.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요? 자취라는 건, 즉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주어진 조건,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거리가 일정한 거였고요. 이제는 뭘 말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꺼내보세요. 다시 프린트 47번이요. 오늘은 따로 할 거 없고 너 지난번 수열 가져갔어? 네? 지난번 수열? 아니요. 너 지금 밀린 거 투성이야 알지 남일이? 어? 자 47번 설명합니다. 자 이거 알아들었죠? 네. 이게 정리가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도 정리가 돼요.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쨌든 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 원 위에 한 점을 x1, y1 지름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이니까 또 다른 점이니까 x2, y2가 될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써주면 답이 나와요. 보죠. 두 양 끝을 A와 B로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요. 여기 위에 한 점을 뭐로 잡죠? 나도 뭔지 모르지만 x, y로 그냥 잡아보죠. 이해하십니까?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하면 무조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90. 인걸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쵸?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 얘를 90도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해하셔요? 네. 그럼 자 보시죠.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됐습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됩니까?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넘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됩니까? 다 넘겨주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군. 47번. 왜 이거 할 때 못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되나요? 자, 이만 이해했죠? 네. 그럼 다음 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게 뭐였냐면 274의 2번이었습니다.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지면 이런 걸 이용해서도 원을 설명해낼 수 있다. 결론은 쌤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원의 방정식이란 결국엔 자취를 나타내는 건데 그 자취라는 거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만 써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는 거니 어떻게 표현하든 다르게 표현하든 정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요.
거기 있는 3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문제의 요상함을 좀 느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보시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원이요. 세 점을 지나간다고 하고 세 점을 줘버렸죠. 저렇게. 4,1, 6,-3, 마이너스 3,0 이거 말고 준 거 있어요? 없죠. 저렇게 세 개의 원을 그러니까 세 점을 주고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뭘 몰라요? 원의 중심을 몰라요. 알아요? 원의 중심 알아 몰라? 몰라요. 어딘지 전혀 모르죠. 쌤, A, B의 중점이 중심 아닌가요? 그건 지름 A, B라고 써 있을 때 이야기예요. 여긴 지금 그 얘기 전혀 없죠.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 됐습니까? 두 번째,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반지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 얘기겠죠 결국에. 되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A, B. 나라는 건 알았죠. 맞나요? 이게 원의 중심 A, B라는 걸 알았죠. 다음요. 반지름이 R인 걸 알죠. 근데 저 A, B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또 반지름도 달라지면 R도 달라지겠죠.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저거 세 점은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4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4-A 제곱. A의 제곱이죠. 1을 집어넣으면요. 1-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잘 봐요. 그냥 A, B를 찾기도 R을 찾기도 벅찬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 제곱식까지 A 제곱까지 B 제곱까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쌤 말 이해하나요? 그 부분은 진짜 1학기 기말고사 때 제대로 다뤄보는 걸로 하죠. 이 제곱식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긴 다뤄봐야 돼요. 왜? 어려운 문제들은 저 제곱식의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니. 됐습니까? 예를 봅시다. 어쨌든 우리는 뭔지를 눈치챘어요. 원이. 이게 원이라는 거 맞긴 아무것도 눈치챈 게 없죠. 실제로 A 제곱까지 쓰려니 B 제곱까지 쓰려니 개빡세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죠. 이걸 실제 전개를 해본다 치죠. 실제로는 이렇게 미친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와! 문자도 더럽게 많고 그쵸? 식도 너무 길고 하지만 결론은 이 새끼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안 될지를 정해보겠습니다. R마저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싹.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겠죠. 이 말은 이해합니까? 이만큼 이해합니까? 다 넘겨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선생님 이 A는 뭔가요? 나도 뭔지 모르는 상수. 이 B는 뭔가요? 나도 뭔지 모르는 상수. 이 C는요? 얘와 R 제곱을 뺀 그냥 연립식한 나도 뭔지 모르는 상수. 이해하겠어요? 네. 왜 이렇게 바꾸냐고 한다면 아까 전에 내가 위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A 제곱 나오고 B 제곱 나오고 개빡세다고 했죠. 하지만 얘가 어쨌든 이런 형태를 가질 거란 얘기를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4,1을 넣어보면 제곱식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볼래요? 어때요? 제곱 문자가 아예 나오지 않죠. 됩니까? 얘는요. 집어넣으면요. 어때요? 제곱 문자 안 나오죠. 얘는요. 이거죠. 이 세 개 연립하면 어때요?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나오겠죠. 됩니까? 그럼 자 보세요. 위에 거를 정리하면요.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고요. 그 아래 거는요. 6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5입니다. 되나요? 저거 마이너스 17 아니에요? 그러네요. 뒤질 뻔했네. 됐죠? 그리고 됐나요?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얘랑 얘를 연립할게요. 보세요. 누굴 지우려고 할 거냐면요. B를 지우려고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B를 지우면요. 그 아래 거랑 연립해서 뭘 찾을 수 있어요? A랑 C를 찾을 수 있거든요. 두 개에서 B를 지우려고 하면 위에다가 얼마를 곱해줍니까? 3을 곱해줍니다. 됩니까? 이제 빼죠. 더하는구나. 3B니까요. 얼마가 되죠? 18A 18A 4C 4C는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아래다가 누굴 지워서요? 이제 C C를 지우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위에다 얼마를 곱해요? 4. 됐나요? 위에서 아래 걸 빼죠. 뺍니다. 마이너스 30A 맞아요? C 사라지죠? 그냥 30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60 아니에요. 그냥 30 아니에요? 마이너스 30. 왜 마이너스 30이야? 4 곱한 거 아니야? 그 위에 거에 마이너스 붙여서 빼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거.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뭔 말이야?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쓰는 거죠? 뭐 나와요? 60 A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죠.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C 나오죠. 맞아요? 네. C 얼마 돼요? 마이너스 15. C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거 다 집어넣으면 B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C? B? 6 나와? C요? B B는 됐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건지 봅시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보죠. 왜? 우리는 원의 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0 맞습니까? 돼요? 얘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죠. 됩니까? 여기다 뭐 더해요? 플러스 1 여기다 뭐 더해요? 9 얼마 더한 거예요 총? 10 25죠? 얘는요? 얘는요? 플러스 3 중심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반지름 몇? 5 인 원을 뜻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문제 푸는 패턴에 대해서 정해보죠. 봐요. 이 형태를 우리는 딱 한눈에 뭐가 보여요? 중심과 반지름이 확 보이죠. 이 새끼의 이름을 표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새끼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위에 거를 표준형, 이 새끼는요 일반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럼 문제상에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이 어딘지도 모르고 반지름이 뭔지도 모를 때
표준형으로 쓴다. 일반형으로 쓴다. 이해하시겠나요? 이 말? 둘 다 모를 때 어쨌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쓴다입니다. 됐죠? 아무것도 모를 때가 일반형. 왜 일반형을 써서 계산한다고요? 제곱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일반형은. 됐나요? 다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언제 표준형이고 언제 일반형이고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중심이랑 반지름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을 때는 저렇게 풀어도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들요. 좌표평면에 표현해 놓고요. 혹시 외심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세 변의 수직이 선의 교점으로 찾아도 돼요. 이 문제를 똑같은 이 문제들요. 왜요? 세 점이 나와 있잖아요. 세 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죠. 어쨌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며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뭐예요? 외심을 찾아준다면 그게 이 원의 중심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열심히 원의 중이면 근데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시 좀 설명해요.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합시다. 지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음 보죠. 275를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중심의 좌표가 x 좌표가 a라고 한다면 그 중심의 y 좌표는 얼마겠습니까? a 플러스 1이어야죠. 왜요? 왠지 보세요. 중심을 a, b라고 한다지만 그게 어디 위에 놓여 있대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점 위에 놓여 있댔죠. 여기 얼마요? a. 여기 얼마? b인데 그 b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요? a 플러스 1을 만족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알아듣겠나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써보죠. 중심을 알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쓰죠. 맞아? 네. 반지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두 가지가 나오냐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3,2를 지나는 원이고요. 동시에 뭐랑 접한다? x축과 접한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중심이 어디에 놓인다고요? a, b 위에 놓이는데 그 원을 그렸을 때 뭐가 된다고요? x축과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요. 그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인데 그 원이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곧 이 중심의 y좌표가 돼줘야 한 점에서 딱 접하지 않을까요? A 길이라는 거죠. 점 A 하고 이거 a, b요.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요. 여기서 a는요 x좌표에서 어느 x축이 어디에 찍히게 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반지름이 y좌표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럼 이 r이 누구로 바뀌어요? a 플러스 1로 바뀌겠죠. b니까요. 맞나요? 이게 반지름이라면 됐어요? 이해합니까? 네. 이제 끝났죠. 뭐를 대입하면 돼요? 3,2 이젠 대입해야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죠.
계산을 쭉 하죠. 어떻게 됩니까? 맞나요? 네. 정리를 합시다. 이제 뭐 돼요? 다 정리하죠. a제곱 마이너스 8a인데 넣어놓으면요. N 11 9은 그냥 9네요. 됐습니까? 자, a가 될 수 있는 건요. 이거죠. 따라서 a는 얼마하고 얼마? 1하고 9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가 1일 때는요. a가 1일 때는요. 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식은 a가 1일 때 저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얘는 a가 9일 때는요. 얘는 두 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원이 두 개가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줄게요. 다음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아들어요? 네. 3,2를 반드시 지나가야 해요. 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됐나요? 자, 저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저 점을 지나가게 되는 원은요. 어떻게 생기는지 중심이 이쪽에 생기고요. 이렇게 하나 생길 겁니다. 이렇게 작은 원 하나. 됐습니까? 네. 그게 이 왼쪽 걸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 거 보죠. 이 원을 지나가며 x축에 접하는 또 다른 원은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저 빨간색 점이 중심이에요? 네. 요쯤에 9회라는 점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원 모양이 저겁니다. 두 가지 원이 저렇게 3,2를 지나가는 모양에서 저렇게 생겨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 모양이고요. 여기까지가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파푸스의 중선 정리 기억하십니까? 235초. 옛날에 써놨던 파투스의 중선 정리 기억하십니까?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원 몇 번 안 돼서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몇 번 안 돼서 끝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세요.